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수원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접 작업 중 불똥이 스티로폼 단열재로 튀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게 작업자들의 진술입니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숨진 29살의 청년 노동자,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에 뒤늦게 빠져나오다 변을 당했습니다. 네,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말 나올 만한데요. 무엇보다 성탄절에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청년 노동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두고 어이없는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폭로가 잇따랐는데요. 스프링클러가 고장나자 수리하는 대신에 아예 밸브를 잠가버렸고요.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 점검을 직접 했다고도 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행동이 입방에 오르고 있죠. 출입이 통제된 사고 현장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의원이라고 밝혔잖아요. 배지도 달고 갔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항의하다가 결국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는군요. 여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시게요? 나 왔다 갔다 이렇게 인증샷 남기시게요? 틈만 나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 소수가 남아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라는 같은 당의 홍준표 대표의 말 대신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자연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씨의 접대 의혹 리스트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당시 리스트 속에 유명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전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이었죠.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도 장자연 씨 사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을 추가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 떨고 있니?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권력형 비리 수사는 항상 용두삼이었죠. 누가 봐도 이상한 사건은 다시 재수사해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88만원도 과분했나 봅니다. 이제는 청년들을 77만원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청년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77만원 세대 출연이 머지않게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90만 8천원에서 계속 낮아져서 지난해 사상 처음 80만원에도 못 미친 건데요.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등 모든 곳이 낭떠러집니다. 이제는 N4 세대를 넘어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청년 세대가 꿈을 이룬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 명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심병원에 이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도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자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신부님 앞에서 캉캉춤을 추고 걸그룹 EXID의 위아래 춤을 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각 부서에서 외모를 기준으로 한 명씩 차출한 뒤 한 달 넘게 연습을 시키는가 하면 매년 낮은 연차의 간호사들에게 반강제로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다는데요. 아니, 간호사를 뽑은 건가요? 기쁨조를 뽑은 건가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장기자랑 좋아하는 거 보니 정신연령은 아직 그 수준 그대로인가 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